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700원 언저리를 그동안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이 나왔죠. 팡 튀었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 매물대. 가격대를 말씀드렸는데 보게 되면 대략 가격이 한 820원, 830원 언저리에서 바닥권은 한 770원, 800원 초반대에서 800원, 830원에서 700, 한 70원 사이 요 부근이에요. 요 매물대 부근에서 여기서 매물을 딱 맞고 현재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SEC와의 소송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더 갈지 아니면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하락으로 갈지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방향성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730만원.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증시는 크게 흔들렸는데 비트코인은 증시와 전세계 금융시장이 환율시장과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파운드화 뿐만 아니라 위안화, 원화, 엔화 모든 가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를 제외하곤. 그거에 대비해서 증시도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나마 코인 시장은 살짝 조금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2,73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19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매크로 시장에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제 요점, 그림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는 그 부분을 머릿속으로 스냅샷처럼 머릿속에 찰칵하고 그림으로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변동성이 사그라지는 것은 전 세계 기득권이 언제까지 양털을 깎을까? 금리를 급하게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답을 드리죠.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은 올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만 현재 이렇게 쳤다고 한다면 이게 더 갈지,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일부 이제 슈팅에 나왔던 부분이 되돌아졌다가 다시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우상향을 그려 나갈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그릴 텐데 이렇게 꺾여 나갈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꺾이기 전에는 연준이 양털 깎는 거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한번 크게 정리했어요. 이게 매크로의 모든 첫 번째 정리입니다. 연준이 돈을 잠굽니다.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따라서 잠궜어요. 그러면 전 세계 지구에 있는 국가들 200여 개 국가와 전 세계 수만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가게와 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가지가 않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자금이 흘러가지가 않죠. 자산시장에 자금이 흘러가지가 않죠.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수도꼭지를 잠글까? 우리가 이거를 체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물가의 이 우상향하는 부분이 언제쯤 한번 멈췄다가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갈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쉽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잠시예요. 한 4, 5년간의 박스권이는 3년, 4년, 길면 5년의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것은 1년 이내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고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죠. 비트코인이 2018년, 2017년 12월, 2018년 1월 이 기준점으로 최고점 2,600만 원을 찍고 그 근방을 찍고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300만 원 중반대. 그리고 다시 1,500만 원, 50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해요. 2018년 1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한 2020년 5월까지 약 한 3년이 넘는 그 박스권의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박스권을 그려나가죠. 그리고 무려 8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바로 엄청난 16배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시가총액에. 그러고요. 지금 다시 한번 1년, 2년. 앞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박스권이 지나겠지만 1년이면 이 정고점은 보이지도 않는 영역대로 저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그 기간,
연준이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통화정책과 전세계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해질 때,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려나갈 때, 그때 코인 시장과 집값과 자산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건 저는 코인 시장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점을 기려야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자, 보시게 되면 급하게 떨어져 있죠? 그쵸? 자, 1년, 2년, 3년, 4년. 자, 어느 기준점인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이 부분은 가리라 생각해요.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억대를 넘어서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언급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1년, 2년, 3년, 4년. 4년간의 박스권을 한 방에 뚫어버려요. 몇 개월 만에. 그쵸?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의 박스권을 몇 개월 만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뚫어버립니다. 똑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자, 몇 개월 만에 뚫어버리죠. 다 이런 식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의 박스권을 1년 이내 사이 동안 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려요. 삼성전자의 연봉인데요. 자, 크게 한 번 더 보죠. 115원, 1985년도에 115원부터 고점 96,800원, 저점과 고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였어요. 삼성전자 기준. 30년 동안 투자하기가 힘들죠. 평생 투자해야 되겠죠? 30년 이상 투자하려고 한다면. 사실 30년까지 필요도 없었고 20년 전에 투자했었다면 누구나 다 엄청난 부자의 대열에 합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카카오를 언급드릴게요. 카카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 단 1년 만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돼요. 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리플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제가 카카오를 계속 언급드렸어요.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자, 어느 정도 박스권이 나오면 단 1년 만에 가보지도 못하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담는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전량 매도는 없다. 고로 일부 차익 실현, 그것도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멘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매도하지 않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멘탈을 위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해도 되겠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삼성 SDI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방에 또한 칩니다. 그쵸? 이게 모든 투자예요. 사업도 똑같아요. 10년을 절어도요, 1년 만에 치고 나갑니다. 에너지가 깔렸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이너스 40, 50, 60인데도 자, 지금 계좌가 내 적자야. 또는 내가 빚이 허덕여. 그런데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찰나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 때가 오면 순식간에 자리는 역전이 됩니다. 부자와 그지의 자리가 역전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지였던 사람들이 이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선다는 거죠. 이 10년의 기간을 한 방에 날려버리듯이 그동안의 서름과 역경과 고난을 한 방에 날리는 그 시대. 그게 뭐죠? 소송이 첫 번째로 마무리가 되고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SEI 소송이 이번에 좀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전 세계 CBDC의 상용화가 되는 그 기점, 그리고 이 기준과 맞물려서 XRP가 상용화가 될 때, 이거 100%라고 했잖아요. CBDC의 상용화, XRP의 시대도 저는 확실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을 들으신다면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실 때만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오면 저는 가보지 못하는 달나라의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XRP의 시가총액은 지금 보잘것없다. 전 세계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는 20경원이 넘어가고 있다. 그것도 지금 규모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멘탈은,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확신할 때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요. 그래야 시장이, 매크로가 흔들릴 때, 가격이 빠질 때 쫄지 않고 더 매집할 수 있고요. 쫄지 않고 시장이 빠질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실물경제의 3대 주체가 있죠. 자본주의.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 3대 주체 위에, 사실 그 위에 최정점에 금융기관과 은행이 있습니다. 금융 권력이 있었죠. 달러의 주인, 달러 이전에 파운드의 주인.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뿌리가 같아요.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기준점 아래 리플은 최심장에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파생상품 이거 외에 더 이상의 자산은 없죠. 이 중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이제 코인이겠죠. 뭐 어느 정도 채권과 환을 투자할 수도 있고 원자재도 파생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그쵸? 여기서 섹터별로 나눠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산들이 뭘로 바뀌냐? 앞으로 디지털, 먼저 돈이 이 모든 기준점의 돈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돈이 뭘로 바뀐다? 바로 CBDC로 바뀌는 겁니다. 돈이 디지털로 바뀌어요. 디지털 돈으로 바뀐다. 0과 1의 완벽한 돈으로 바뀌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토큰, 코인, NFT, STO 얘는 잘게 썰어놓은 거예요. 메타와 가상과 우주로 바뀌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한 파생 상품이 뭘로 바뀌어 나간다? CBDC 그리고 NFT 디지털 자산이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자산들을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가치가 없었던 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나간다. 뭘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찍어가지고 NFT를 발행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각종 토큰들 디지털 에셋 가상자산과 바로 코인과 토큰들 그 다음 바로 STO 이런 자산들을 잘게 썰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메타버스 아래서 우주 확장하는 아래서 확장해 나간다. 우리는 그 심장에 리플과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에 18세기 후반 1700년도 후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기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량 생산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파운드화가 탄생을 하였고 영국이 전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필요했죠. 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 싸게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될 식민지가 필요했기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량 생산의 중심에는 바로 기업이 탄생을 했죠.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설비, 투자, 인력 모든 제품들은 규격화됐고 사람도 규격화됐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자본가, 부자와 그지가 나누어졌던 탄생들.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엄청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구의 물질을 대량 생산해왔죠. 지구를 파괴시켜가면서. 끊임없이 탄소를 기업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제 사람이 조금 있으면 살기 힘든 환경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융 기득권에 있는 최정점에 있는 그들이 바로 다음 세상을 준비 중이죠.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전 세계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산업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여요. 근데 아프면 병원을 안 가면 죽죠. 그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패러다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디젤, 내연기관차의 종식,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더불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를 바로 개발 중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기준점인가 생산 중단을 하게 될 겁니다. 현대차도 작년에 내연기관차 연구소를 없애버렸어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온다는 건 전기차가 온다는 거고요. 전기차가 온다는 거는 즉 공유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온다는 거예요. 즉 로봇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점 아래 세 번째,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산업들에게 융복합되어지는 메타와 같이 융복합되어지는 바로 이 세상, 이 세 가지 패러다임에 바로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미래를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코인 시장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을 읽으셨다면 XRP가 주간 최고 승자가 되면서 3억 9,500만 XRP가 리플 고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잠 물결의 고래는 또 다른 대량의 XRP 코인을 전송했습니다. 고래 추적 플랫폼에 따르면 고액 XRP 투자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3억 9,520만 XRP를 이동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약
5,410만 XRP를 이체했다. 지갑에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갑으로 또 잡히는 부분입니다. 3천만 XRP. 계속 잡히는 부분이에요. 6천만 XRP를 입금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현재 볼륨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 있죠. 그쵸? XRP가 압도적으로 좀 많아 있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죠.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XRP의 차익 실현 물량, 요 물량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죠. 그리고 소송은 큰 그림에서 당연히 지나가는 부분에 다 언급을 드렸죠. 소송과 상관없이 이미 기득권은 이미 바닥에 다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전 산업의 규격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자, 리플 홈페이지에 인사이트의 X 변화를 향한 경쟁, 소니 조셉. 자, 보게 되면은요, 암호화폐와 트레이드파이의 세계가 혼합되고 글로벌 가치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암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법정화폐가 디지털 아바타, 즉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과 코인으로 대표가 됩니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이들의 이제 토큰과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 리플은 ODL, 온디맨드 유동수 솔루션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돈을 쉽게 이동하여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송합니다. 이제 은행, 진짜 찐 은행들이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제를 통해 은행을 안내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은행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 대한 볼륨감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따라오는 다른 토큰들의 승인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있는 금융기관들의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새로운 세상이 형성되는 거죠. 수백 년간 대량 중심의 문명에 있었던 기업들을 위한 자금들이, 증시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토큰과 코인의 시장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XRP 레처를 통해서 CBDC, 그리고 NFT, 그리고 끊임없는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금융기관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다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왔다. 우리는 이 심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랜 B, 비트코인 바닥 긁었다. 반감기 다음에 2025년 10만에서 100만 달러 간다. 비트코인 부수가 플랜 B가 반감기 다음해인 202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트윗했다. 2024년 반감기는 모델에 따라 비트코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현재 1만 9천 달러의 비트코인이 3년 동안 5배에서 50배가 오른다는 의미이다. 굉장히 강한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긍정농도 같은데요. 중요한 건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이전에 16배가 갔죠. 그렇죠? 그 기준점 아래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계속되는 우하향에 있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진다. 시간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마음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좀 빨리 가면 좋겠죠. 자, 리플은 과연 어디 가격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어디 가격에 있을까요? 다른 펀더멘탈이 뛰어난 알트코인들은 어디 가격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겠죠. 더불어서 XRP는 이제 매크로와 어느 기준점인가는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 실제 금융기관의 찐 거액결제용 CBDC, 도매용 CBDC를 옮겨가기 위해서 스위프트 2.0을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CBDC를 바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진출해 나가기 때문에 매크로와 다른 부분으로서 계속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긴축발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개미들, 예탁금 2년 만에 최저. 대한민국 코스피의 증시 예탁금이 2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증시의 자금줄이 씨가 말랐다. 코인 시장에도 씨가 말랐다. 전 세계 금융기관과 실물 경제와 금융경제의 자금줄이 씨가 말랐습니다. 고강도 긴축의 코스닥 코스피 시총 1년 만에 620조 원 증발했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필터링하냐? 아, 투자의 시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구나. 열심히 모아가란 소리구나. 라는 소리로 제게는 들립니다. 항상 언급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여유자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본업에 충실하며 본업 갖고 모자라다고 한다면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 가셔라. 그리고 본업에서 성장할 코인 투자 외에 코인은 당연히 성장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글로벌 움직임의 기득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면 투자에 대한 성공은 당연한 부분이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다. 그건 그거대로 가고 본업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낸다면 지금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전 세계 기득권과 쩐주들과 선수들은 모아갑니다. 그리고 늘 가격의 급등 나올 때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요. 자, 증시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개인들. 코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영끌까지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말이 나올 때는 반대말이겠죠? 그때는 바로 경계의 시그널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코스피 비관론이 우세한다.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잠궜던 거를 멈춘다면 지금까지 이 말에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과 반대 흐름이 좀 나오겠죠. 그쵸? 원화의 엄청난 약세에서 강세로 좀 나오겠죠? 달러의 엄청난 강세에서 달러의 차익 실현을 말하면서 달러의 일부 약세가 나오겠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그쵸? 그 반대편에 있는 코인과 주식과 실물 경제의 자금줄이 좀 돌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 파고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블록체인과 코인의 시장은 앞으로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있다. 언급드립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10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단 본인이 투자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때만 그게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확신할 때만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